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지난 한 주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무엇이었나요? 아니 왜 안 물으시고? 우리 이제 오프닝 바꾸기로 했잖아. 그렇죠. 잘 지내시나요? 하고 물어볼 그래, 때마다 이렇게 우리 박 부장님 당황하시고 막 그래서. 그렇죠. 이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서 하여튼 본론으로 바로 직행하는 또 내가 빌린 책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뭐 빌린 책이 있긴 있는데요. 네. 별로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유럽 도자기 여행이란 책을 빌렸고요. 아무래도 유럽 여행 준비하시면서 이제 관련 도서들을 이렇게 막 일독하고 계시군요. 예, 그런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도자기 여행 빌린 거 있고, 내가 주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책? 예, 그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 이 출판사들이 책을 많이 보내세요. 그렇구나. 예, 좋은 회사다. 예,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라서 네.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아마 보내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책들이 홍보용 책들이 보면은 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받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많이 받으면. 그렇지. 그죠? 그게 참 아쉬워. 예, 그래서 그 사무실 한켠에 여기저기에 그런 버려진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지나가다가 한번 쓱 봐요. 나한테 버리면 좋을 책이 없나. 그래서 쓱 보다 보니까 이건 내 스타일인데 하는 게 있어서 어떤 책인데? 하나를 주었습니다. 제목이? 주말엔 6평 농막으로 갑니다. 우리 또 박동원 부장님의 로망을 자극하는구나. 그쵸.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또 땅 욕심이 좀 있잖아.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막 임장 다니시고 막. 아니 누가 들면 저기 어디 업자인 줄 알겠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조금 별난 변호사의 농막 사용 설명서. 심지어 변호사셔? 저자께서? 네, 변호사시고. 근데 이제 전관 출신의 그런 어깨 힘 좀 들어가 있는 변호사는 아니신 것 같고요. 직장 생활도 좀 하셨던 것 같고 요즘에 이 젊은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판사, 검사 이런 거 하다 나오신 분 아니고 직장인 변호사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 아마 세종시 주변에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젊은 부부시고 그리고 한 40대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집도 예쁘게 좀 꾸미시고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바람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다가 농막이라는 걸로 실용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농막에서 이제 지낸 얘기, 준비한 얘기, 지낸 얘기 이거를 책으로 펴내셨는데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주말 농장이라든지 텃밭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막은? 농막은 보통 농막이라고 하면 이 법규로 정해진 범위가 있어요. 20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 정도. 예,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약간 우리가 보는 원두막 같은 건가? 아니죠. 소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있죠. 그렇지. 그런 거. 그런 형태로 대주로 이제 많이 돼 있고요. 근데 원래 농막이라는 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집하고 이제 논밭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지. 예, 간단히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농기구 같은 것도 보관할 수도 있고 원래 그런 용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용도의 작은 그 시설물이죠. 그런 데서 사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시골에 우리 저기 사촌 형님이 네. 그 저기 부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몇 달씩 사시고 막 그러셔. 그런 용도가 시골에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그건데 미리 그렇게 농막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가끔씩은 부부간에도 이 거리두기가 필요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 책 제목처럼 6평짜리 이 농막을 갖다가 이 집에서 한 차로 한 25분 정도 가깝네. 거리에 두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주말 텃밭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땅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네. 농막 하나 두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쉬고 오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괜찮다. 그러니까 캠핑인데 그냥 한 곳에만 주로 있는 캠핑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왜 자기는 농막을 선택하게 됐나? 그리고 요거를 그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을 먼저 쫙 자기가 고민했던 과정에서부터 농막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디테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런 또 고민과 선택을 한다면 뭘 피해야 하는가, 뭘 고려해야 하는가, 굉장히 책이네. 실용적인 책이고요. 저는 이런 종류의 책 중에 이렇게 꼼꼼하게 쓴 책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직업이시다 보니까. 직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놀아라 그래도 그 노는 것도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놀아. 그걸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막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책이 또 특이했던 게 네. 변호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막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건축법 무슨 하여튼 관련 법규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이게 여러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또 자치구마다 또 이 조례가 다르고 적용되는. 그래서 이분이 법 제도 검증이 굉장히 완벽해요. 그래서 야 주웠는데 정말 간만에 잘 주웠다. 잘 주었다고 생각한 게 얼마 전에 예스24에 들어가서 뭐 살 일이 있어하고 딱 첫 페이지 얘가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버려질 책은 아니었던 거지. 아니고 요즘 좀 이렇게 나름 화제 책이었구나. 네, 버려질 책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허투루 쓰신 책이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리고 단지 그런 정보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요. 많은 사유가 담겨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예. 이야,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슈필라움? 네, 이런 독일어가 그게 나와요. 저기 김정은 교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그 책에서 소개하기로는? 내가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신만의 안식처,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 김정은 교수님이 왜 저기 그 목포인가 여수인가 그 저기 남도 바다 쪽에 어디다가 이렇게 그 자기 작업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하면서 지내는 거를 그 공간을 하여튼 소개하는 책에서 슈필라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야, 역시 우리 김 작가님은 그 책을 정말로 알차게 읽으셔요. 그걸 어떻게 제가 찾았어요. 딱 그 뭐라고 얘기입니다. 돼 있어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은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에서 요리, 슈필과 공간, 라움의 합성어인 독일어 단어 슈필라움을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주체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공간, 하루 종일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자신의 슈필라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맞아. 책은 슈필라움에 관한 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 먼저 가장 쉽게 갖게 되는 슈필라움은 어떻게 보면 차죠, 차. 제가 요즘에 슈필라움이 차예요.
그지? 사실 저는 그 집에 뭐 대부분 아빠들이 그러겠지만 집에 자기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지. 소파 반쪽 보통 그게 자기 공간인데 제가 지금 오늘 녹음하는 이 공간도 저희 집이 이제 방이 3개입니다. 예, 나름 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에 삽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방 중에 하나는 온 가족 한 3명이 자는 침실이고 하나는 큰아이 공부방이고 하나는 작은아이 방인데 작은아이 방은 사실은 작은아이의 여러 장난감과 뭐 창고예요, 사실은. 그렇지. 예, 그렇지. 사실 작은아이도 작은 방에 잘 들어가서 쉴 데가 없는데 제게 있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녹음하고 있는 광경을 머릿속에 약간 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아니야,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다르게 들리는데 이전에는 저희 큰아이 공부방을 녹음할 때가 되면 되게 착해요. 좀 비켜줄래? 진짜 착하다. 그래서 제가 치고 들어가서 1시간 하고 나옵니다. 내일 시험이에요. 첫 중간고사. 그렇지. 내가 아구야. 내 같은 아빠도 이런 날은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지금 그 아이 창고방, 우리 집 창고방에 와서 저 발받침 사다리에 놓고 거기에 믹서와 마이크와 휴대전화 올려놓고 그렇구나. 부엌 식탁 의자 갖고 와서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나는 사람의 삶은 자신의 슈필라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고 나는 사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슈필라움이 나는 도서관에 서가 그 사이 공간이었어요. 도서관 책상도 아니고 서가 사이. 왜냐하면 책상만 하더라도 앉아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주위에 이렇게 보이고 막 눈 마주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서가 사이에 거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 잘 안 오는 서가들이 있어. 그러니까 000 총류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문학 쪽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000 총류라든지 뭐 약간 이런데 아니면 300 건강서적 뭐 이런데 하여튼 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책을 골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서가에서 나만이 찾아주는 그 책을 이렇게 읽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있어요. 나는 도서관이 나에게는 첫 번째 슈필라움이었어. 아니 그때 나는 왜 그거 아까 저 말씀하실 때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거기서 연애하는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서가 사이 이렇게 저쪽에 한 명 이쪽에 러브레터지 뭐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나 뭐 약간 뭐 그렇다. 아니 근데 저 정말로 차가 저희 같은 사람들 중년 남성들의 유일한 슈필라움이죠. 그렇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이렇게 엄청 힘들 때 내가 차에 앉아서 주차장에 이렇게 숨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펑펑 소리 내서 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차 안에서 울고 있으면 그나마 제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차가 제일 마음 편한 슈필라움.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차들이 그렇게 썬팅이 센가요? 아니 그거는 또 저기 연애 용도도 있고. 아니 저는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은 차에 집착하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평생 직주근접의 인생이었다가 1년 전부터 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게 슈필라움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차여야 되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이 운전이라는 거는 너무 내 맘대로 되는 거 정말 차밖에 없구나. 돌리면 옆으로 가고. 내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 아니 그 근황을 안 물어도 알아서 본인의 근황이 나오네 그냥 스멀스멀. 생각보다 사는 게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 우리 박동원 부장님. 아니 어쨌든 이 책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빌려서 읽고 있냐면 스콧 피츠제랄더의 행복의 나락. 위대한 개츠비. 그렇죠. 그 개츠비의
이 작가가 낸 단편집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만나게 된 과정이 재밌어요. 김소영 아나운서 있죠. 저 책방으로 성공하신. 그렇죠. 당연히 책 발전소 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나는 참 김소영 아나운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나운서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책방을 열었잖아. 네. 본인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근데 이 김소영 님이 쓴 에세이가 있어요. 제목이 무뎌진 감정이 말을 걸어올 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서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책발전소는 그냥 작은 서점이잖아요. 약간 독립서점.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우리도 인터넷 서점처럼 책을 집까지 직접 배송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실용에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김소영 아나운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특별하게 읽은 책 한 권을 골라서 책을 선정한 이유를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내는 서비스를 출시한 거지. 예전에 저 농부들이. 그렇지. 구독 서비스. 구독. 쌀 구독하듯이. 뭐 그런 거. 채소 그렇죠. 구독. 그래서 약간 이제 책 구독하는 그건데, 이게 이제 막 매달 수천 명의 독서 친구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통 책 편지를 쓰잖아요. 네. 책을 고르고 내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하는 글들을 쫙 모아서 낸 책이 무뎌진 감정이 말을 걸어올 때. 말인즉슨 나는 이 책을 왜 읽었겠어요? 이 책에서는 좋은 책을 소개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책을 좋아하는 게,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내키는 또 책을 이렇게 땡기는 책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행복의 나락이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김소영 아나운서가 소개한 거예요. 근데 나는 피츠제럴드 하면 그냥 위대한 개츠비만 알았지 단편집이 있는 줄 몰랐거든.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원래는 단편을 쓴 천재 작가였더만, 그러니까 40년 정도 밖에 못 살았는데 짧은 생 동안 무려 160여 편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남겼다고. 그리고 어떤 그 말씀도 하셨냐면 피츠제럴드가 좋은 이야기는 저절로 써진다. 많은 작가들에게 멘붕을 안겨주는 멘트죠. 어떻게 저절로 써져? 그만큼 이제 다작이 아주 능했던 사람인데, 이분 책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읽다가 문득 재밌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괜찮을 것 같네 라고 해서 이제 바로 도서관에 달려갔고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가보면 있어. 이 책에서 소개한 책들을 몇 권 이렇게 골라가지고 갔더니 바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이 강남구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도서관 이름 중에 정보, 중앙 들어가 있는 게 그 구에 제일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마을 문고라든지 동사무소 위에 조그마한 공간을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건데, 여기는 그냥 건물을 하나를 전체를 쓰는 도서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장서 수가 하여튼 5만 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서 수가 5만 권이 되면은 어지간히 괜찮은 책들은 다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 도서관이 생긴 지 이제 10년 됐으니까 한 도서관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됐을 때 제가 관장님하고 좀 친해져서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름 그래도 책을 이렇게 찾는 안목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추천받고 괜찮은 책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검색해보면 이 도서관에는 꼭 있더라.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관장님께서 맨 처음에 도서관을 만들 때 이 장서 구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서분을 되게 신경 써서 이렇게 뽑았대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책은 1년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이 3만 5천 종이거든. 네. 1년에 3만 5천 종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책들을 이렇게 모으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도서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나온 책들 중에서도 또 좋은 책들은 이제 구비를 해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일 잘하는 분을 뵀다는데 내가 정말로 관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나는 진짜 도서관 올 때마다 내가 찾고 싶은 책은 꼭 있더라.
근데 요즘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도서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서비스 중에 뭐가 있냐면 저거 혹시 알아요? 이 서점에 가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서관 이용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어. 그럼 서점에 가서 그냥 사.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사고 그 산 책을 다 읽고 나서 도서관에 주면 돼. 그러면 그냥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도서관에다가 희망도서 구입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를 이렇게 장소로 구비하면 그 다음에 가서 읽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용자가 바로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 책을 도서관에 그냥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도서관에서 이분한테 책 구입비를 정산을 해준대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같은 책을 여러 명이 하면 어떡하죠? 자, 사실은 박동 부장님 얘기하신 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별로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책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사실은 이용자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재테크 책인데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인데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구비하는 새로 나온 책들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문과학 서적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다양한 책을 그리고 왜 사서 선생님들은 나름 그래도 이거를 책을 고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문헌 정보학을 전공을 하고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평생을 익힌 분들인데 이분의 노하우를 더 이상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이용자가 직접 자기가 그냥 사가지고 도서관 예산으로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 새 책 구입비라는 예산은 사실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책들을 사다 보니까 정작 좋은 책은 구화해 놓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네, 지역에서는 좀 있어요, 요게. 지역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도서관으로 이용자들을 조금 더 이제 끌어들이겠다. 책 읽는,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하겠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서점에 가서 사서라도 읽고 하시라. 뭐 약간 이런 그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약간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아쉬운 거는 또 그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도서관에 있는 책에 구비된 책의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희 내가 빌린 책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정책에 관여하는 분이 계시면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냥 화두를 저는 한번 던졌으면 해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책 말고 또 도서관에서 제가 읽은 책은 제목이 이거 얘기하면 아마 너무 웃으실 수도 있어. 책 제목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이거네요. 9988. 그렇지. 9988 123. 그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그냥, 가자. 뭐 약간, 그거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스티븐 R 건드리라고 하는 이제 이 심장 전문의과 의사분이 쓰신 책인데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심장 전문인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잘 늙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들을 잘 돌보자. 심장에 관한 얘기를 쓰신 게 아니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심장외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결국은 대장 장 건강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그거를 이제 그걸 하고요.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들,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장내 유익균에 적이 있어요. 그거는 가슴 아프게도 설탕이에요. 저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맛있으면 뱉어라.
그래서 이런 된장. 이런 된장이네요. 이런 된장. 그러니까 뭐 뱉지는 않더라도 좀 덜 먹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또 이렇게 장내 그 균에 대해서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와 함께 수십만 년 동안 이제 함께 진화해 왔다는 거죠. 장내 유익균이. 그래서 이 장내균을 어떻게 이제 잘 돌볼 것인가 뭐 이런 얘기하고요.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근육과 인슐린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인슐린은 방문 판매원이래요. 그리고 근육은 인슐린의 고객. 그래서 인슐린은 모두가 좋아하는 당분을 집집마다 이렇게 팔러 다니는 방문 판매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당분이나 단백질을 먹으면은 인슐린이 근육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본대요. 저기요 혹시 배고프신 분? 그때 이제 배가 고픈 근육들이 네 저요 하고 그 당분을 받아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한테는 일하기가 좋은 하루인데 근데 근육이 배가 고프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판매원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러면 인슐린은 당분을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안 팔리네? 어떻게 하냐면은 판매를 늘려달라고 본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 몸은 판매 사원을 더 많이 늘려. 그러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여전히 근육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당분을 사지 않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은 판매를 포기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남은 제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니까 이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해 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몇 년, 몇 달이 계속되면은 지방이 늘고 근육은 준다고. 그리고 근감소증이 심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장 건강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셨던 게 근육을 배고프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겠구나. 근력 강화 운동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근육이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 달라고 이제 아우성치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갔다가 이제 방문 판매하기가 쉬워지고 지방으로 당분을 저장할 필요도 없어지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책에서 다시 한번. 근데 저는 이 책은 그냥 되게 심플한 게 도서관 가가지고 건강 코너 거기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제목이 너무 섹시해가지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요즘 하여튼 보시는 책의 한 절반은 잘 먹고 잘 사는 법? 맞아요. 제가 또 펀드 얘기해서 뭐 하지만 펀드 마이너스 30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시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내 몸이구나. 내 건강이라도 잘 챙겨보자. 아유,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책에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막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재미난 소설도 막 찾아서 읽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냥 뭐 재밌어요. 요즘 이번 주에 또 새로 지난 주에 이제 다녀오신 또 만나신 재밌는 분들 얘기 없어요?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만난 분들이 있어요. 오정TV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오정TV요? 아니요. 야, 박동원 부장님. 네. 우리 솔직하게 깝시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보면 아니요, 구독자가 막 매주 막 이분들 영상 보면서 지금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오정? 오윤혜, 정민여라는 두 여성 진행자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오윤혜요? 예. 그분 걸그룹 우리 라디오 나오시는. 예. 라디오에 요즘에 막 주가 올리고 계신 매불쇼도 나오신 그분. 맞아요. MBC 신장식 그분 중간에 유튜브 라디오에서 하는 거기도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 분. 맞아요. 예. 홍사운의 경제쇼에도 나오고. 맞아요. 그 오윤혜라는 분이 이제 네. 정민여라는 분하고 두 분이 같이 하는 건데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섹스를 주제로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출연 섭외 받고 되게 난감했던 게 왜냐면 전 출연 섭외 받고 오정TV요? 나도 몰랐거든. 박동 부장님처럼 전혀 뭐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뭐냐면 바둑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근데 이제 오윤혜, 정민여 성을 이제 따서 오정TV고 하여튼 그 영상을 보니까 AV 여배우 있죠. 네. 여기서 AV는 오디오 비주얼이 아니라 어덜트 비디오
그 성인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이 에로 영화 배우가 되었는지 막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편은 보니까 호스트바 있잖아요. 네. 남자 호빠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호빠의 하루 이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호스트바에 가서 여성분들이 잘 놀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데 왜 나를 출연을 섭외를 하셨을까? 하여튼 그래서 가서 오늘 뭐 근데 재밌긴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왜 평생 이 코미디 피드로 살았잖아요. 네. 이게 코미디의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성에게. 아. 이게 이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 쇼도 이렇게 좀 보면은 원래 옛날에는 제리 사인펠드라든지 주로 남자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엘리 웡이라든지 여성 코미디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남자들이 이렇게 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재를 가지고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아진 거지. 그쵸. 근데 오히려 여성들은 그걸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이 에로 영화 출연하는 여배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한번 일어나서 한번 돌아보세요. 저기 치마 예쁘다. 몸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이렇게 그리고 뭐 저기 첫 경험은 언제 한 거야?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언니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 남자가 하면 이건 남자 진행자가 그렇지. 이렇게 오늘 옷 이쁘네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AV 여배우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제가 언니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일부러 짧은 치마 입고 왔어요. 막 이러는데 내가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또 바뀌어 가는구나. 그리고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로 넓고도 깊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그 콘텐츠가 또 막 있네. 막 하여튼 되게 재미나고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떤 주제로 부르셨대요? 아마 제가 섹스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앓고 있는 질병이 뭘까요? 난 그게 외로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외로움 수업의 저자. 아니 그분들 책 읽고서 부르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책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했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 하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다시 불러달라고 저자를 불러놓고 정작 책 얘기를 안 하면 야 이거 꼭 봐야겠다.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녹화했는데 근데 나중에 한번 봐봐요. 오정TV 재밌어요. 나는 보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식의 또 이렇게 금기가 또 하나 허물어지는구나. 근데 저는 진짜로 처음에는 보면서 저걸 이해를 못했다니까? 썸네일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다 이렇게 초성으로 이렇게 글자가 돼 있는데, 이게 뭐지? 나는 정말 썸네일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오늘 가서 약간 신세계를 영접하고 왔답니다. 네. 이 얼른 저 끝내면 봐야 되는데 계정을 주의해야겠다. 그렇죠. 그래. 이게 계정 얘기하니까 참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요즘 하면서 블로그에다가 구글 애드센스를 달았거든요. 네네. 구글 애드센스는 왜 평소 나의 검색 결과에 기반해서 광고를 띄우잖아요. 네. 제가 되게 난감한 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블로그에 댓글에 이제 약간 항의성 글을 남기신 거예요. 네. 자기가 내 블로그 들어와서 볼 때마다 광고가 뜨는데 너무 이상한 성인 광고들이 뜬다. 라면서 막 그걸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씩 웃었던 게 저도 이제 제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니까 광고가 뜨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인터파크 여행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예스24 북클럽 광고라든지 부킹닷컴 숙소 광고 이런 게 뜨거든. 그러니까 그게 콘텐츠의 결에 맞춘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글 애드센스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구글 애드센스가 구글이 그 광고 사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것을 광고로 띄워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차마 댓글을 못 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내 블로그에 뜨는 광고를 보면서 당황하는 게 이분은 아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아마 집에서 그 노트북을 쓰는 아이나 부군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좀 뭔가 쓰시는 그게 다르지 않을까. 차마 이 얘기를 내가 못 하겠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 야한 광고는 제가 띄우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오해를 하신 거지. 내가 야한 광고를 띄운다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었군요. 구글 애드센스. 예,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왜 페이스북도 그래요. 페이스북도 내가 한참 막 그 유럽 숙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광고가 유럽 그 숙소 광고가 막 떠요. 그래서 나는 이것들이 나의 그 검색 기록을 서로들 공유하면서 팔아먹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거야 뭐 그 정도는 그냥 치러야 할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6일 밤 9시 이제 반이 좀 지났고요. 네. 예, 오늘도 이 슈필바움? 그 말을 너무 좋아. 예, 슈필바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정 TV까지. 하여튼 오정 TV까지 넘어왔는데. 네. 세상에는 재미난 게 너무 많아, 그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아니 그 정말로 요즘에 다양한 또 매체에 다녀오시니까 네. 그 얘기도 꼭 한 번씩 들어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오늘 그 내가 들은 책 시간이 혹시 남으면 내가 들은 책도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오정 TV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다음 주에 그러면 해주세요. 우리 네. 또 이렇게 약간 스톡해놓는 맛도 있어야지, 아이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수다로 만나요. 예, 다음 또 더 재밌는 유튜브 다녀오십시오. 네.